이준석 의원의 그 카톡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셨을 텐데 네 번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공부 활동이면 그냥 불려서 알리면 돼요. 그럼 제작진들이 판단해서 쓰면 쓰고 말면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보도자료에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라고 써 있으면 그걸 고치든지 검증하고. 그렇죠. 검증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썸네일이 이준석 신당이라고 왜곡을 했으니까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거기 목적을 뭐라고 적시해놨냐면요, 조정훈이 개소리 못하게 넣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훈이 와서 헛소리를 할 게 예상이 되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제적 반론 같은 거죠. 그러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방송 다니면서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럼 항의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그 방송사 가서 해야죠. 각각의 방송사한테 자기를 부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거 고치라고 하든지, 이게 정상적 반론의 행위지. 그래, 다음 달에 나를 좀 불러라. 그렇죠. 근데 조정훈이 지금 뉴스쇼 나오는데 뉴스쇼 제작진하고 나하고 소통도 잘 되고 늘상 거의 깐부인데 네. 조정훈이 조정훈이 나왔는데 이 인간이 또 헛소리 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난 선제적으로 막는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개소리 못하게 넣어주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반론권 행사입니까? 완전한 유착이죠. 그리고 그러네. 목표 자체가 보도자료를 뿌려서 알려도 충분한데 개소리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은 그 인터뷰이에게 어떠한 대답을 못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도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평가가 뭐 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건데 그 말 못하게 이 자료를 먼저 말하게 해라, 앵커에게. 그럼 인터뷰에 개입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제3자가. 그것도 유력 정치인 내지는 적대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방송에 간섭을 한다? 이 방송법 보시면요, 방송사 내에서도 사장도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장도. 네. 아니 저 CBS 사장님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사장님도 못하는 일을 그냥 원외에 있는 한 정치인이 영향력 갖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방송사 뭐 예를 들어 유착해가지고 맨날 뭐 술 사 먹이고 돈 써가지고 관리 다 한 다음에 누구 나올 때마다 뒤에서 그 아바타 소개팅처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닐까요? 그 여기서 피해자는 조정훈 의원은 100% 피해자고 유승민 의원도 피해자예요. 맞아. 왜냐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인데 이거를 썸네일로 이준석 신당으로 뽑아버리면 유승민 의원은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돌릴 때는 본인의 지지도를 붙여주고, 그렇지. 보도는 안 되고, 이게 바로 검찰이 전형적으로 불기소로 덮어주고 수사로 해가지고 사람 하나 패가망신 시켜놓은 유사한 구조예요. 언론의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뉴스쇼 제작진이 이거 어렵습니까? 썸네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누가 잘못 있으면 그걸 발본색원을 해야 그렇죠.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좀 진짜, 저는 썸네일 보고 그 신인규 변호사 그 지적한 거 그 썸네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썸네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거든요. CP가 책임 프로듀서가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고 했고 보도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국민들은 유승민한테 신뢰가 돼서 17%를 한 건지, 이준석한테 신뢰가 돼서 17%를 한 건지, 그 합이 17%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준석으로 탈바꿈해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큰 왜곡입니다. 큰 왜곡이에요. 근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의도가. 이거는 CBS가 명확하게 본인들이 이준석과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닌지 전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썸네일을 아직도 그런 썸네일이 남아있다는 것도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 이걸 지적을 안 하지? 신인규 변호사 빼고는 지적하는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전 예.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그냥 추론을 해보면, 예. 이준석 의원은 뉴스쇼 제작진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겠지만 또 뉴스쇼 제작진도 다른 여타 정치인들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그 방송사에 항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항의하면 또 안 불러줄 테니까. 그렇지. 이 갑을 관계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A와 B 사이에 갑을 관계가 있고 맞습니다. B와 C 사이에 갑을 관계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항의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권력 관계가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은 왜 이렇게 권력이 세냐? 방송사 입장에서 봤을 땐, 저도 진행을 해봤으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클릭수 네. 그것 장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기계가 되는 거죠. 이준석이 나오면 하여간 장사가 되니까 이준석을 다 원해.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준석이 이런저런 요구를 했을 때는 너는 클릭수 올려주니까 밉지 않고 받아준다라고 하는데, 가령 뭐 이재명이나
유승민이나 뭐 조정훈, 뭐 이런 조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면 아니 정치인이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떡해? 우리는 당신들과 거리두기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의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이 그럼 뭐냐? 좀 밝혔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렇게 되는 있을 거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네. 여기 그 해명문에 보면은 제작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안 나와 있고 그렇지. 결과값을 보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위에다가 편집한 이준석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 썼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제작진이 아예 본인들이 제작을 하는데 거기는 아예 왜곡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준석 신당으로 그것도 그렇죠. 대문자만 하게 썼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제작 원칙인지를 안 밝히면 네. 시청자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밝혀야 된다고 보고 CBS 방송사에서도 요 한 프로그램이니까 전 이걸 가지고 절대 침소봉대에서 CBS를 우리가 뭐 괜히 그렇게 엮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제작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자체 무슨 뭐 감사든지 무슨 평가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송사라면 지상파인데 네. 좀 그런 절차를 좀 해서 본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안 한다면 이거 저는 가벼운 문제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한 두 번, 세 번 이 말씀을 계속 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스픽스에서도 지금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CBS는 지상파고 CBS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서 이 자리에 온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아끼는 방송사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게 체질화되고 있지 않냐 싶은 게 김민석 의원이 그때 지적했던 그 말이 굉장히 지금 김현정 씨도 새겨들어야 되고 그 제작진도 그리고 CBS의 간부들도 다시 한번 그리고 그 기자들이나 PD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언론인으로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김민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계엄 상황이고 내란 상황인데 마치 계엄이나 내란 주자들의 주장을 5대 5로 동시간으로 실시간 중계하듯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이렇게 반론하는데 그쪽은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온당한 거냐? 그게 진실을 밝히려는 방송사 CBS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CBS의 정신에 맞는 거냐라는 게 이제 가로치고 가로닫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CBS의 역사를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가진 CBS가 당장 변상욱 대기자랄지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자체적으로 같은 식구니까 CBS 내부에서도 저는 이건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하면 이게 예. 왜 의혹을 받고 있냐면 이게 다들 기억 못 하실 텐데 12월 4일에 계엄 이제 그 자정 넘어가는 날의 아침이겠죠? 그럼 어떤 날입니까? 우리 전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린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방송사의 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계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CBS에서 누굴 부른지 아십니까? 이준석 의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유독. 근데 그러니까 전 그것도 이준석 참 의원을 부를 수 이상했어요. 있다고 봅니다. 네. 전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부르려면 이준석 의원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수도 그렇고 뭐로 봐도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 부른다면 이준석 의원이 담도 넘고 그렇지. 국회 안에 들어가서 계엄군의 그 192명에 들어갔어야지. 안기령 대변인처럼 뭐 계엄군 총도 좀 잡고 네. 뭔가 화제되는 게 있어서 부르면은 누가 뭐라 합니까?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아시겠지만 그냥 문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경찰한테 소리 지르고 소리 한번 질렀죠. 시끄러 임마 하면서 담도 안 나오면서 그 비겁한 모습이 국민들 앞에 이제 좀 알려지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의원을 불러다 놓고 계엄에 대해서 그 중차대한 날에 그리고 어쩔 때는 항상 그 뉴스쇼 제작진들이 항상 당사자성을 강조해서 그 당사자 모시고 생생하게 전한다는 게 본인들 컨셉인데 그럼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카톡도 나왔고 이런 썸네일도 나왔고 해명도 이상하고 근데 이렇게 또 불러주네? 이런 계엄 다음 날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해명이 부실하니까 야 이건 그럼 유착이 됐나? 이런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원칙을 저는 좀 밝혀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하면 더 오해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제작 원칙이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어요, 사실. 그리고 CBS가 사실 그렇게 뭐 탄탄한 뭐 어떤 배경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 방송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사실 이거죠. 아침 시사예요. 예, 김현정의 뉴스 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회사에서 제일 발언권이 셉니다. 그 프로그램이. 예.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제가 알기로 독자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 기준과 그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이 판단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렇죠.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성역화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그 계기로 해서 좀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거듭나기를 바라고 애정을 그렇죠.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것이지. 맞아요. 네, 뭐 이번 기회에 뭐 완전 뭐 CBS를 뭐 없애자 없애라. 뭐 이런 아이, 말씀은 그래, 전혀 아니다. 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다 진행자 출신이거나 진행자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BBS에서 진행을 네. 하고 그러니까 불교 방송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준석 의원의 이 행위를 우리는 지금 놓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뭐 이재명 대표 저 그 부분만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가 썼다가 지웠잖아요. 그것만 기사를 내요.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CBS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언론인들이 좀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건 이준석 의원의 카톡이고 이 문제 제기를 허은하 대표가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가요. 안 나갔습니다. 그 팩트입니다. 안 나갔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번 요 해프닝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 무슨 뭐 언론 장악하는 거야. 이 기사가 또 나가버려요. 그럼 본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내란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뭐 홍장원이 뭐 중국에 뭘 사놨다. 뭐 오염됐다. 회유당했다. 이 프레임으로 가서 언론이 그렇게 방방 뜨면 됩니까? 그럼 진실은 어디로 가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가 한번 이 사건을 놓고도 한번 좀 반성을 좀 해볼 부분이 저는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 날 이준석 의원 왜 부르냐. 결국 그 판단인 거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조회수다, 클릭수다. 그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준석을 부르면 그게 클릭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 상황에서도 이준석 부르면 이게 조회수가 나오겠지. 이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기본은 하겠지. 클릭수 그렇죠. 뭐 20만 원 되겠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지. 뭔 그런 기준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12월 4일 날 이준석 의원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판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까지 온 것이다. 맞아요. 아니 저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클릭수를 만약에 의도해서 방송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비판할 생각 없으니까 그걸 밝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라는 거고요. 정정당당하게. 아니 뭐 이쁘게 포장하면 되잖아요. 뭐 많은 대중이 원하는 걸 듣는 이게 아니, 밝히면 됩니다. 네, 그렇지, 감안하고 그렇지. 듣게. 네. 근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면요. 이준석이라는 젊고 유망한 정치인을 지금부터 잘 키워서 뭔가 이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 뭔가 본인들에게도 더 어떤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당장의 어떤 이익만을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자원칙을 안 밝히니까 의심이 그렇죠. 되는 건데 과연 그것만 있겠느냐? 저는 제 의심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준석이라는 의원에게 저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단지 코인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런 나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좀 미리미리부터 좀 잘 지내놓으면 어떤 나중에 뭐 그런 것들 기대 심리 뭐 이런 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방송사가요 정말 누구를 섭외하고 누구에게 질문하고 어떤 걸 할 때 조금 더 지상파라면 지상파에답게 그렇죠. 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시청자들의 이런 의견들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던 의견들이야. 지난 한 3, 4년 동안 그걸 좀 저는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